시장이 저점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3,160선까지 회복하면서 장중 고점이에요. 지난날 좀 조정을 받았던 주도주들과 여기서 수급 손바뀜이 나오게 된다면 유망한 신규주들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포트폴리오 재편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시간 이분과 함께하죠.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이민섭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딱 일주일에 한 번씩 재편하면서 계속 전략을 받아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화장품, 전력, 고점 정확하게 또 주셨고 조정 대비 다시 늘려야 할 산업재에 대한 시각까지도 지난주 너무 명확하게 주셔서 지금 시장의 맥이 또 바뀌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오늘 전략 궁금합니다. 일단은 탑다운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 이제 변동성이 너무 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너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앞으로 향후 일정을 봤을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보수적인 관점을 좀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오히려 좀 시장을 좋게 봤는데 한 가지 리스크만 체크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연준의장 발언을 조심하기만 하면은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바로 이제 기대에서 바로 우려로 바뀌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리스크를 좀 체크를 해보자고 하면은 말씀드렸었던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부분들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는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바뀌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한 일주일간은 또 변동성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금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 확보를 좀 해주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 좀 재편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의 컬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좀 대비를 해두자. 잭슨홀 미팅 끝나고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음 주에는 한미 회담도 결과가 나올 거고. 네,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국 증시에서는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크게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AI 버블론 이제 미국 증시에서 IT 부분 떨어지는 부분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8일 날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실적의 향후 추세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아예 그냥 AI 관련된 버블론이 커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금을 늘려야 될 지금 시장의 신중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변화된 부분 체크하면서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한 판으로 저희가 준비를 쭉 해봤는데요. 현금 비중을 다시 늘려갑니다. 30%로 비중 확대고요. 비중을 축소한 부분이 반도체와 바이오 20%, 10%, 반도체는 10%로 줄이는군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비중을 쭉쭉 줄였던 전력기기 지금 10%인데 비중 확대 주셨고요. 피부 미용도 고점에서 명확하게 비중을 줄였었는데 다시 비중 확대입니다. 이 부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변동성 큰 산업재, 조선방사는 20% 그대로 가져가자. 다 궁금한데 오히려 제가 역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 사실 지금 비중을 늘린 전력기기가 제일 궁금해요. 화장품이랑. 가장 강조하고 싶은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명확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느 섹터입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이 조정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 주도주들이 바뀌는 모습을 다시 보이게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서도 계속 언급드렸었던 뭐 피부 미용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이제 가격 조정 메리트를 받았다. 지금부터는 다시 비중을 좀 올리면서 중요 종목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은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격 조정이 끝났다. 피부 미용이 제일 궁금한데 오늘 APR 반등합니다. 사실상 APR이 대표 종목으로 갖고 계셨잖아요. 네. 24만 원 거의 목전까지 갔다가 조정이 한 19만 9천 원 거의 조정 안 받고 5일선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 조정 본다면 이쪽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서 오늘 치고 올라오는 뭐 중국 관련 매출 비중 큰 코스맥스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요? 아니면 기존 주도주 가져가요? 실은 이제 조정이 크게 안 나온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한번 하게 되면 매물 출회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 조정을 충분히 이번 조정 시기에 해냈다. 그리고 워낙에 좀 우월한 종목이었다 보니까 그 조정폭도 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주도 업종이 바뀌게 되는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주도 업종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APR과 관련된 이제 실적 좋은 종목들이 주도주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신고가 이상으로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힘을 수급적으로 실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좋게 봐주셨는데 시각 유지합니까? 어제 NDR 있었군요. 네, 파마리서치 제가 봤을 때는 APR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APR이라든지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수출입 데이터 20일치가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예. 부분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급격하게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예. 부분들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수출입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여태까지 수출 데이터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수출 데이터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유럽 관련돼서 이제 연내 계약 체결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고 서유럽 부분에서도 이제 수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가져가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딛고 하반기에도 실적 좋을 기존 주도주로 가져간다. APR과 파마리서치, 피부 미용 비중 확대. 전력도 비중 확대인데 오늘 수출입 데이터 나오기 때문에 더 눈여겨보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보니까 전력기기는 고점 대비 꽤 조정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오전장 외국계 창구 쪽에서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여전히 매도인데 이거 수급적으로 아직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그 2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효성중공업 중심으로 보게 되면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부분들 하락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 철강강세 50% 관련된 부분일 건데 수치만 놓고 보면은 50%면 와 절반을 이제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존 상호관세 15% 대비해서는 실효 관세 수준이 약 18% 정도 수준이라고 계산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효성중공업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특히나 이제 미국의 생산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 정가도 충분히 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20%가 떨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5만 원에서 107만 원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금 비중을 확대할 때 혹시 수출 관련해서 변동성이 있더라도 지금은 가격 메리트에 조금 더 집중할 때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전력기기 비중 확대 들어봤습니다. 10%로 늘렸고요. 그러면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다른 산업재도 궁금해요. 조선이랑 방산 원전 이쪽이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큰데 가격 조정 다 나왔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비중을 늘리진 않고 유지란 말이죠. 이거 어떤 시각 유지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부분들이 산업재 쪽에서 수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반기부터 해가지고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수주 관련된 기대감도 조금 꺾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조정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호실적 발표 이후에 자연스럽게 매물출해 가지고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증시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 그리고 엔터랜다 그 엔진주 관련돼서는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현대 쪽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수주장고 계속해서 좀 쌓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현재 조정 보이고 있을 때 강하게 매수할 필요가 있겠다. 비중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산업재 문제 없다. 게다가 수주 탄탄한 쪽으로는 지금 오히려 기회라고 주셨습니다. 아까 현금을 늘려가는 동시에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AI 버블도 이야기를 미리 해주셨고요. 저는 궁금한 게 바이오예요. 시장 컬러가 바뀌면 가장 기대하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수혜준 바이오잖아요. 그러면서 알테오젠 중심으로 비중 늘려갈 때라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 비중을 늘려야 될 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잭스홀 미팅 앞두고 왜 다시 비중을 줄여요? 이 비중을 줄인다라는 게 이 업종이 안 좋아서 줄인다기보다는 아까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우선순위를 정했었을 때 반도체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부분을 일부 좀 축소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중을 가장 적게 이제 줄인 부분이 바이오고요. 그리고 20%로 아직까지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본다라는 입장은 아니고 이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부터 해가지고 학회나 그 다음에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 관련돼서는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테오젠을 7월 초에 주셔서 30%가량 상승률을 기록하고 일부 다시금 조정을 받은 지금 자리입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로 봐도 되는 것인지 아까 그래도 20%라면 바이오 섹터 크게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서요. 네, 바이오가 실은 최근에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이오는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현금 확보 수준에서 좀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부분에서 뭐 피부 미용이나 전력기기 이런 쪽이 좀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비중을 높이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명확한 전략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온화한 겉모습에 또 그렇지 못한 이런 기민한 대응들 이 시간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죠. 고맙습니다.